자, 문제는 내가 풀한 번 안 했니? 네. 네. 그래서 안 풀었겠지 당연히 그러고. 자, 절정부터 할 차례 맞아? 네. 50 있죠? 오늘 피세요. 50 있죠? 절정. 자, 어디까지였지 우리? 기억나? 노사가 도망갔어. 맞지? 미끄러져가지고 애가 이러다가 도망갔어. 근데 막 찍고 있다가 나가 자다가 꿈을 꿨어. 그치? 꿈 꿨는데 막 사방 팔방 돌아다니고 고속도로까지 가고 막 이랬어. 그치? 그러고 나서 지금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뭐 했어? 아버지랑 연락 찾으러 다녔어.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 배도 고프고 힘들어 죽겠어 지금. 그치? 지금 그런 상황이야. 밥도 못 먹고 지금 아침 새벽부터 아버지랑 둘이 막 노래 찾으러 돌아다녔어. 절정 갑니다.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건 해가 질 무렵이었다. 어디도 갔다고? 동물원도 갔대. 여기가 제일 추운 점이었지. 동물원에도 갔대. 왜 그랬을까? 어쨌든 지치니까 여기 나에서 얘가 혹시라도 거기 갔을까봐 그랬겠지? 자, 동물원에 바로 여기다 한번 해봐. 동물원에 들어간 건 해질 무렵이었대.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지금 고단하게 돌아다녔어.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현재 기억해낼 수가 없다. 둘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는 모르겠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을 더 왔다 싶었다. 희한한 곳을 왔다? 이건 무슨 의미야? 얘네 아버지가 얘네 집 어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물원 같은 데를 데리고 가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와 뭐 이런 데가 있어 이랬다는 거지. 내 경우 동물원에 와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 와봤네.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개방한다는 바람에 동네 쪼그레기들과 함께 와본 것 뿐이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왔었다. 그때는 사람들에 치여서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그지 공짜로 운전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었겠지.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구나 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이런 거네. 남들 눈에는 한가롭게 동물원 구경을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치겠지만 부자가 뭔지 알죠? 아버지하고 아들로 비칠 거 아닌가.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아니었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을씨년스럽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단어 뜻 알아두세요. 옆에 있죠. 을씨년스럽다. 이게 스산하다라는 말인데 그냥 외우기 좋게 하려면 좀 쓸쓸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 그럼 알겠죠? 그런 게 스산한 분위기예요. 을씨년스러운 거예요.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영이 붙인 것을 웅크고 있거나 했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바로 여기 닫고.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아버지 쓰세요. 조그맣게. 아버지의 관심은 뭐니까? 그치? 관심은 노새니까. 지금 여기도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온 거지 의도하고 온 게 아니니까. 동물들이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왜 지금 초점이 없어? 생각은 어디가 있으니까. 몸은 동물원에 있지만 생각은 이 노새가 어디 갔을까 이러고 있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멍하고 있어. 7년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왜? 얼룩말은 어쨌든 뭐야? 노새하고 좀 까라가 비슷한 까라잖아. 그지? 그래서 얼룩말이 있는데 위에 서서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했다. 그러다가 아버지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 괄호 여기 닫고. 조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뭐하고? 말이나 노새와 노새 동그라미 아버지 동그라미 그래서 닮았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다 했다. 이게 바로 뭐야? 노새하고 아버지를 드디어 뭐 했지? 동일시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노새 두 마리가 나가봐. 여기서 말하는 제목이 노새 두 마리잖아. 이게 누구를 말한다고? 노새 두 마리. 진짜 노새. 도망갈 노새랑 아버지. 이렇게가 똑같은 노새 두 마리. 또 다른 의미에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해도 보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하고 노새가 닮은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렇더라. 길게 째진부터 괄호 열고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면 노상 벌렁벌렁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귀까지 바로 닫고. 자, 이거 뭐야? 아버지와 노새 둘 다 똑같죠? 얘네들의 외양묘사. 그러니까 이건 좀 해놓고 노새와 닮은 아버지의 외양묘사. 그래서 좀 중요한 체크 놓고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 건지 그다음부터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에서 그런 건지 그런 질문을 평생을 같이 해온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그래서 내가 뭘 느낀 거야 지금 동물원에 들어와서 아버지하고 노새하고 비슷한데? 이런 걸 느꼈는데 그러면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에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거다. 우리 동네가 처음 한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발을 멈췄다. 자, 밑줄, 대포집, 이제 뭐 술집 같은 거예요. 그냥 천술집 같은 거. 끝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와와 떠들어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왜 의아스럽게 쳐다봤을까? 의아하다는 건 이상하다는 거거든. 왜 그랬을까? 술집이란 게 음식이 있지만 술집이야. 근데 애를 데려왔잖아. 어린 애를 데려왔으니까 뭐야 저 사람들 이러고 쳐다봤겠지.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다. 왜 그랬을까? 배고프니까. 지금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까지 있은 거잖아. 그러니까 애다운 이것도 뭐야? 순수함이죠. 그 냄새로라도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아이다운 순수함이에요. 쓰러질 것 같았다. 배고파서.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를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푹 마셔댔다. 자, 문학작품에 나오는 언제나 술이나 담배 이런 게 뭘 뜻한다고요? 인물의 술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인물의 내적 갈등이라고요. 뭔가 이 아저씨가 지금 뭐야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노새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잖아. 왜? 노새 쓰세요. 노새 걱정. 노새에다가 뭐라고 써? 생계수단. 생계수단.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고? 노새 자체도 중요하지. 살아있는 애니까 어떻게든 찾아야 되잖아. 근데 또 한 가지 뭐 그게 50%. 나머지 50%는 이게 있어야 먹고 살 텐데 아무것도 지금도 막 이렇게 손 놓고 찾아다니고 있고 아무것도 돈을 못 벌잖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술만 계속 먹었다. 아버지의 뭘 말해준다고? 내적 갈등.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됐다. 아버지 그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내려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길을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봤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도 아까 그 아버지하고 노새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표시를 해.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될 수 있냐?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돼야지. 자, 이 부분이 뭐라고? 노새가 없어졌으니까 아버지가 노새 역할을 하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책임의식이에요. 이게 드러난 부분이 바로 뭐라고? 이제는 내가 노새다. 이 부분이라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아버지가 따라고 그 노새가 됐다. 기분 좋게 취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힝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원래는 무서워했었잖아 얘가 지금. 그치?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얘도 여기부터 그러면부터 순수한 애의 생각이죠?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 엄마는 암노새,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걸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히 웃었다. 자, 이 부분이 어린아이의 순수성,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각이죠.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다. 나는 안주만 찍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처럼 턱없이 즐거웠다. 이것도 뭐예요? 순수하죠? 이것도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나 보다. 나는 안주만 먹어도 즐겁다. 노새가족. 우와 신난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걸? 이러면서 그런 순수성이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담겨있을 때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자, 이런 생각이 뭔데? 이런 생각이 뭐죠? 노새가 우리 가족이야. 그럼 우리는 노새 가족이야. 이거지. 그런 즐거운 생각을 했는데 무참히 깨졌대.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이걸 어째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 오래요. 그러면 노새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냈대요. 이걸 어째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럼 괜찮게요. 노새는 온데 갔다 오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예요. 오늘 낮에 지서가 경찰서예요.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튀는 건 뭐야? 여기저기 미친듯이 뛰어다녔다는 얘기잖아.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무슨 도로 무슨 법이라나 뭐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 넣겠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갔다는 거였다. 그지? 자, 많은 피해. 그래서 거기도 하나 밑줄을 쳐놓읍시다. 아버지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야박하고 냉정하게 오히려 다 물어내, 깽깐 물어내 이러고 있는 냉정한 사회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큰일 났지 이제. 마치 뭐하고 똑같이 됐어? 내가 꿈하고 비슷하잖아. 내가 꾼 꿈이 어땠어? 노새가 막 여기저기 가면서 아주 그냥 깽빵 치고 난리 치고 막 이랬었잖아. 그거랑 지금 똑같은 일이 생긴 거지? 그래서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주룩주룩 굴리고 서 있더니 술이 확 깬 듯. 왜? 왜 이런 표현을 할까? 당연하지. 지금 난리 났잖아. 난리 났잖아. 아이씨 시커매가지고 글씨가 안 써지네. 그러니까 술이 확 깬 듯이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노새의 뒤처리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지? 돈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적시적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로 나가고 있었다. 거기가 밑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두운 골목길로 나가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길. 자, 어두운 골목길로 나간다. 이 어두운 골목길이 뭘까? 위에다가 하얀 데다 쓸게요. 어두운 골목길은 나의 가족의 미래를 나타내죠. 큰일 났죠 이제.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죠? 그 또 한 마리의 노새. 이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지? 아버지? 그러니까 얘가 방금 뭐 했었지 우리? 아버지하고 노새를 동일시해서 이제 뭐라 그랬어? 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와 노새 동일시 괄호 열고 노새 가족 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뭐가 됐어? 또 다른 노새 한 마리가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있었다. 뭘까 이게 뒤통수를 때리는 거 느낀 점이란 얘기인데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자 이 표현을 어떻게 해? 우리 같은 노새 자 그 밑에다가 써보자. 우리 같은 노새 흰면에다가 우리 같은 노새는 무슨 말일까?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겠지?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잉잉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 다니는 대처는 큰 도시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라고? 뒤통수를 때리는 거에다가도 밑줄 치고 그 밑에다가 쓸게. 뒤통수를 때리는 거 뒤통수를 때림이라는 거는 뭐라고? 역시 이것도 뭐야?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시에 적응하기 힘든 도시 빈민 이라는 걸 깨달은 거지. 그렇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도시에서 제대로 살아가기는 하늘의 별따기구나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실수 엄마가 하던 말이 생각나.
최소한 너 자동차는 그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세를 그려.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산업화 된 거랑 노세랑 전부 다 뭐 되고 있어? 대조되고 있는 것도 알겠지? 그런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건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깜깜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그러니까 또 한 마리의 노새 계속 뭐야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도 또 나갔으니까 그것도 찾아야지, 그지? 그 네모 박스에 보세요. 자, 현대소설이고 뭐라 그랬어? 단편소설이라 그랬고 시간은 언제라 그랬지? 1970년대 겨울. 공간은 서울 변두리 동네였고 주제는 뭐라고요?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빈민들의 힘겨운 삶이 주제. 자, 특징은요? 뭐라 그랬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화해준다. 노세를 통해서 뭐를? 노세를 통해서 대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아버지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노세의 상징 의미를 쓰시오. 그럼 뭐라고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아버지의 삶. 아버지. 이렇게 써도 되지. 여기까지. 그렇고, 자, 여기서 빈칸에 써봐라 그랬네. 새 동물을 넣어보고 아버지는 노세로 연탄펜 하랬지? 이해탄고 58쪽. 그치? 맨 위에 그림.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와 나아가 연탄펜을 하던 중에 어떻게 됐어? 노세가 도망갔지?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노새를 찾아다녔지? 아버지는 노새가 끼친 피해 때문에 충격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갔고. 맞아? 맞아? 네. 그 사이사이 한번 써볼까? 자, 1번하고 2번 말고 2번하고 3번 사이에, 그래서 2번하고 3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렇지. 나가 꿈을 꿨지. 나가 꿈을 그리고 3번, 4번 사이에 뭐가 있었지?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에서 아버지가 노새와 같다고 생각했지. 동물원에서 또 대포집에서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이 노새라며 나는 노새 가족이 되어 즐거움을 느꼈지. 그랬는데 진짜 경찰이 와서 나가리를 쳤다? 이 얘기는 또 뭐랑 통하지? 경찰이 와서 노새가 난리를 쳤다, 피해를 끼쳤다. 얘는 뭐하고 똑같아? 내가 꿈의 내용하고도 비슷하지, 그지? 그래서 아버지가 또 집을 나가고 또 아버지를 나는 찾아 나서고. 다음, 자, 이 글에 반영된 당시 삶의 모습 뭐야? 뭐라 그랬지? 마차, 연탄, 문화주택 뭐 이런 것들 뚜뚜뚜뚜 이지? 차도 다니고 노새도 다니고 그런 산업화가 진행되던 때라는 거잖아. 써서 쓰세요. 19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던 때. 자, 그 다음 구동네, 새동네 이렇게 나눴잖아. 구동네에는 뭐였다고요? 좀 못 사는 사람들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연탄은 끼케야 진짜 많아야 2, 30장인데 이쪽은 수백 장씩. 이렇게 좀 뭐의 차이가 난다는 거야? 첫 번째 건 빈부 격차, 빈부 차이가 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집도 얘네는 허름한 판잣집, 근데 얘네는 새동네는 문화주택 2층 슬래브집. 그리고 노새를 대하는 태도는 구동네에서는 노새를 어떻게 해? 싫어하고 싫은 내색을 그대로 막 해. 근데 얘네는 신기하고 귀엽게 생각을 하지. 관심을 갖고. 그지? 그래서 당시의 모습에는 어떤 밑줄 쳐? 거기다 밑줄 쫙 쳐놔. 산업화, 도시화로 도시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빈부격차가 심했다. 그지? 다음.
중요한 거 나왔다. 이제 3번. 제목이 지닌 의미. 노새의 두 마리가 뭘 뜻할까? 뭘 뜻할까? 노새와 아버지. 노새와 아버지를 뜻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말한 거 가지고 노새의 의미는 뭘까? 이 알면 실수하지 마 얘기하는 거. 아이고 어느 때인데 노새를 그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느 때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는 더 이상 노새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노새는 뭘까? 그 밑에 있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 힘없고 약한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넘겨서 4번. 자, 아버지가 뭐라 그래?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년차 때문에, 자, 그놈의 3년차 때문에, 좀 쳐봐. 이것 때문에 아버지 일감이 줄어들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밑에 있는 대로 두 가지 다 볼 수 있는데, 보세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노새만 고집하다가 삶의 형편이 어려워진 거로 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삶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신의 주관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버지 모습을. 나는 그 기분 좋게 취한 아버지를 보면서 히히히 했잖아. 이것도 역시 시대가 흘러도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로 볼 수도 있고, 삶이 어렵지만 그걸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오늘 보니까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보세요. 넘겨서. 넘기라고. 노새 두 마리가 도시화와 산업화와 급속히 진행된 1970년대가 배경이다. 맞았어요. 맞지요? 아버지를 서술자로 해서 고달픈 삶을 사는 아버지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했다? 뭐가 틀렸죠? 그렇죠.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제다. 나를 서술자로 해서 고달픈 삶을 사는 아버지의 심리 얘기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심리 아니고 어떻게 얘기했다 그랬어? 객관화했다 그랬죠. 나가 서술자가 돼서 사건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노새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들어 냈지요? 냈죠? 뭔데요? 노새가? 노새의 상징적인 의미가 뭔데요? 아버지.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쓰기는 안 나올 거야, 얘들아. 노새가 상징하는 바를 써라.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안 나올 거야. 1970년대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참고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뭐겠어? 새로운 시대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 이 글에서 아버지. 이렇게 가야 되지. 훈민가는 안 배웠죠, 우리. 훈민가 넘어가시고요. 4번은 그냥 지우시고요. 5번. 소설의 제목에도 안 노새 두 마리는 우리 집에서 일을 부리는 진짜 노새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로 거기 밑줄 쳐놔.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를 말한다. 노새. 동물원은 뭐였지?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한 계기가 된 데지. 맞아? 동물원. 아버지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된 공간. 대포집은 아버지가 노새를 잃은 상실감을 달래고 삶의 의지를 다시 세운 공간이지. 물론 집에 와서 다시 깨닫지만. 그치? 고속도로는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나타내고 이미 노새가 손닿을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음을 암시하는 거지. 알겠니? 다시. 고속도로가 나타내는 게 뭐라고 얘들아?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이게 1번. 2번은 노새가 이미 얘네들이 찾을 수 없는 것까지 가버렸음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 고속도로. 자, 가파른 골목길에서 연탄 식었는데 사람들이 안 도와줘. 이건 뭐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무관심이죠. 메말랐다. 두 번째, 막 이렇게 섞여 있어. 이건 뭐야? 도시화로 인해서 그렇지.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고 3년차의 등장으로 일감이 줄어들어. 이건 뭐야? 그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 됐니? 넘어가고. 자, 그거
애기 없죠?